그 초는 애초에 뭐 이런 얘기 언급이 될 수 있어가지고 잘 몰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그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름이요, 이름이요, 이름이요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부르는, 됐죠? 도노법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냐면 고복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복의식. 이거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세요. 수능에서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던지거나 묻거나 할 영역은 아닙니다. 고복의식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생전에 입었던 옷을 막 흔들면서 이름을 부르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뭐 그거를 하면은 이제 가던 저승으로 가던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미신과 같은 거기서부터 비롯한 사상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두시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그러면 고복의식이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죽었잖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하는 의식이잖아. 맞아요. 의식.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은 죽음.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자세가 중요하겠죠? 괜찮습니까? 그죠. 왜냐면 우리 이제 요 1강의 초원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이별가도 나오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초원이랑 이별가는 둘 다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초원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뒤에 이별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상황에서 어쨌든 그 죽은 이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요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상감이라고 하는 정서는 일단 당연히 맞지,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비교할 건 아니고 애상감은 동일하나 그 이외에 이제 추가적인 태도, 반응.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요 첫 번째에서 벌써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냥 나열할게요. 자, 이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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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여. 느낌표까지 박아가면서.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반복 있고요. 됐죠? 영탄적 어조 있고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걸 중점적으로 두고 보면, 자, 이름이 부서져요. 허공 중에 헤어졌다는 흩어졌다예요. 더 잘게 부서져서 흩어져요. 그리고 불러도 주인 없는 아예 사라져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이름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요. 괜찮습니까? 점강적인 전개를 보인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 이름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의 크기는 그렇죠? 점층적이 된다고. 괜찮습니까? 이거 두 개가 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접근할 때는 요거를 더 중심을 두게 합니다. 요걸 더 중심에 두긴 해요.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커진다. 여기에 더 중심을 두긴 하는데 이름이 작아진다도 같이 고려해 볼 만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어. 주인이 없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거든. 됐죠? 이거 모순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사의 특징들은 전부 다 1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기능 똑같아요. 비애감, 애상감. 됐죠? 심오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아예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이렇게 영탄적인 어조로 이름이여, 이름이여, 내가 부르다 죽을 거야 막 나오잖아. 그래서 이 작품에다가는 애초에 달아넣을 수 있는 말이 하나가 뭐냐면 격정적인 어조가 가능해요.
괜찮습니까? 격정적인 어조. 막 울부짖고 있잖아.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중에 있는 말 한마디. 이 심중에 있는 말 한마디 같은 경우에는 사랑 이야기겠죠.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해서 이제 회한의 정서가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회한의 정서.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반복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됐죠? 반복을 통한 강조. 이건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연 가겠습니다. 세 번째 연에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가 좀 있어서.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자, 해가 서산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해가 저물고 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주 달린 것처럼 소멸의 이미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하강적 이미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해가 지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강적 이미지는 당연히 시적 분위기 심화죠. 애상적 분위기 심화. 괜찮습니까? 연결 다 되는 거예요. 그때 사스미의 무리도 슬피 운다. 요 사스미를 진짜 많이 대표 예문으로 씁니다. 실제로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건 화자잖아.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을 사슴이라고 하는 자연물에다가 투영한 거라고. 감정이입했다고도 얘기하지, 우리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슴이라고 하는 대상이, 감정이입은 우리 다 아는 말이니까 다른 말로 정리합니다. 화자의 애상감을, 그죠? 자연물에 투영하였다. 괜찮죠? 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두 가지 방향에서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있죠. 그렇죠? 저승이라고 하는 공간을 하늘 쪽으로 지칭을 한다면,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대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렇죠? 산은 그나마 내가 그대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공간. 됐습니까? 하지만 떨어져 나가 앉았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됐죠? 이 저승과 가까운 수직적 공간, 이거는 밑에 각주 있으니까 내가 따로 안 쓸게요. 대신에 이 떨어져 나가 앉은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붙여놓은 이유. 됐죠? 이 떨어져 나갔다가 어쨌든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잖아. 저승과의 단절감이에요. 요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라면서, 자,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반복. 그 뒤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떨어져 나가는 산을 우리가 주목하고 온 이유가, 이게 여기까지도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요. 내가 그대를 부르는 소리가,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 때문에 닿을 수 없음. 그 거리가 너무 멀다. 괜찮습니까? 자, 요거 미리 좀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뒤에 이별가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이 똑같은 태도가 나옵니다. 이승과 저승의 단절. 요걸 느끼는 거. 됐습니까? 뒤에 넘어갈게요. 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자, 요거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게 이제 망부석 설화를 모티프로 했다. 그죠? 망부석 설화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간절히 기다리다, 죽어서 돌이 된 아내.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 그렇죠? 간절한 그리움, 기다림. 그렇죠? 요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계속 반복이야.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그만큼 화자가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그리워하는, 그렇죠? 임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 그거 강조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오케이. 요 정도 받으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바로 이별가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다. 됐죠? 이별가 그냥 바로 연결해서 갈게요. 자, 이별가라고 하는 대상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이 죽었어요. 음. 여기 조금 구체적으로 아마 동생일 거예요, 동생. 동생이었을 겁니다. 형제였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동생. 그렇죠.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화자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차피 두 작품은 나란히 놓고 물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란히 놓고 정리했을 때 비교해 볼 만한 요소 충분히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머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얘기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저편 강기슭. 그렇죠? 이게 저승의 공간이잖아. 그렇죠? 니 머라카노라고 얘기하죠. 바람에 불려서 뒤에 생략된 말을 우리가 마저 봅시다. 들리지 않는다. 괜찮죠? 그래서 1년에 나오는 바람은 화자와 시적 대상의 소통을 방해하는 단절을 만드는 소재예요.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음. 자,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닿지 않는다. 보셨습니까? 여기도 마저 할게요. 너에게 닿지 않는다. 괜찮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연 넘어서 세 번째 연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 한 가지가 나오네요. 자, 첫 번째는 머라카노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머라카노 나오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머라카노까지 나오거든요. 괜찮습니까? 이게 점층적인 거 있어요, 여기도. 괜찮습니까? 음. 시, 행의 길이를 점층적 시선 정도 있어요. 그렇죠? 점층적 반복이라고. 괜찮습니까? 뭐, 요 정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음. 체크 정도만 해두시고. 자, 그때 썩어서 동아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이 동아밧줄이라고 하는 걸 인연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연. 음. 우리의 인연은 사가 없어져 가는데 왜 죽었으니까. 됐죠? 안타까움인 거죠. 인연이 마저 문장의 형태로 좀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인연이 사라져 감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괜찮죠? 그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화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밑에 조금만 내려가서 정리해 볼게요. 하직을 말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화자의 태도는 이별을 거부해요. 부정하는 태도예요. 괜찮습니까? 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처럼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네가 죽어서 저승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자세가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때 머라카노. 너의 흰 옷자락이만 흰 옷. 이거 수의죠, 수의. 수의를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흰 옷만 펄럭거리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잘라줄게요. 잘라줄게요. 장면 끊어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연부터 이제 나오는 게 오냐예요. 괜찮습니까? 오냐. 그러면서 이승이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이승이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너와 내가 다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승에서의 이별이라고 하는 현실을
수긍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오냐, 오냐라고 하는 게. 이게 꼭 너의 말이 나에게 들린다라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괜찮죠? 현재의 상황. 됐죠? 수긍. 괜찮습니다. 인정.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의 상황에 대해 인정하면서, 됐습니까? 이승에서는 헤어졌지만 비록 저승에서라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느냐의 자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쯤 더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부르겠다, 죽을 때까지 부르겠다였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자랑은 그 지점에서 결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난 여기서 돌이 되어 죽을 때까지라도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잖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수긍하는 자세라고 보기 힘들죠. 괜찮죠? 뒤에 넘어갈게요. 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라면서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소망. 자, 머라카노라면서 아까 하나, 두 개, 세 개였다가 다시 하나로 줄었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점층적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로 다시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 하나로 줄어드는 장면에서 감정이 점점 격해지다가 그 감정이 사그라드는 거 있잖아. 그 내면의 정화라고 하는 거 있죠? 됐죠?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정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저편의 간기슭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됐죠? 여기서의 바람을 우리는 동그라미 하나 쳐두셔야 돼요. 1년과 2년에서의 바람과 달라요. 여기는 네 음성이 바람에 불려서 나에게 닿는다야.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냐 오냐 오냐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너에게 닿았으며. 괜찮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 화자, 아까 절반 끊었다. 그치? 절반 끊었을 때, 전반부의 화자 같은 경우에는 이별의 상황, 지금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별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모습이었다면, 차츰차츰 이제 가라앉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이 현실에 대해 수긍하는 자세와 더불어 다음 생에라도 아니면은 저승에서라도 너와 다시 인연이 이어지기를 이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의 자세로 넘어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승에선 이별했지만 저승에서 또는 다음 생에서, 그렇죠?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걸 그리고 조금 더 거창한 말로 표현하면 이게 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승과 저승이라는 단절된 세계를 초월한 인연 뭐 이거 있잖아. 괜찮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뭐 그냥.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뭐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요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고전시 현대시 1강까지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죠?